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지표 추이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이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고점 매도세에 의해 하락세를 보였으나 반등하며 상승 흐름에 올라섰죠. 승인 소식에 현물 ETF 거래를 막는 국내 금융당국의 입장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해 정부 당국과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증권업계의 반응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엘살바도르와 함께 비트코인 채택 및 기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협력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증권규제 기관인 국가증권위원회는 엘살바도르의 국가디지털자산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암호화폐 채택 및 규제를 논의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죠. 양국 관계자들은 세계 경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접근 방식과 개념을 교환했고요. 특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사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말 하비에르 밀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등록 요건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이 디지털 화폐인 이홍콩 달러로 모기지 가격 책정과 보급에 중점을 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험은 특정 참가자들이 이홍콩 달러를 모기지 메커니즘에 통합하는 방식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라는데요. 홍콩 금융관리국은 이홍콩 달러의 도입이 홍콩 주민들이 여러 대출기관에서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가 모기지 승인 및 배분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이 홍콩 달러와 관련된 모기지 활동을 감독할 이 새로운 규제 기관이 설립될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플레이월렛이 국내에서 철수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2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플레이월렛의 한국 IP 접속을 차단하고 한국어 지원도 제외한다고 지난 24일 공지했습니다. 운영진은 업데이트 이후에도 한국 이용자들의 접속이 차단될 뿐 디지털 자산은 그대로 보관돼 있으며 회사는 여기에 접근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플레이월렛이 최근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의혹으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78% 하락하고 있습니다. 9,455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1.43% 하락하고 있습니다. 539만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08% 하락하고 있습니다. 735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PM 코인 83.24% 상승하고 있습니다. 14.02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마일버스 63.16%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원의 가격입니다. EVG 34.45% 상승해서 14.05원, 로아코어 25.84% 상승해서 48.41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펜시 24.21% 상승하고 있습니다. 25.5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미아 5.52% 하락하고 있습니다. 462원의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5.3% 하락해서 65만 2천원. 프렉스쉐어 5.13% 하락해서 6,200원의 가격입니다. 리스크 4.64% 하락하고 있습니다. 2,219원. 하이파이 4.51% 하락해서 1,165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을까? 지금의 시장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인데요. 티라노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 실시간 정보들까지도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 티라노사단의 지표를 활용해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노란톡방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및 오후에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하기 힘든 네. 뭐 이제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저희 이제 네.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신호등 지표가 있고요. 신호등 지표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알고 계실까요? 그럼요. 네, 초록불일 때 네, 초록불일 때 초록불이지만 초록불로만 보면 안 되고 네네. 저기에 있는 두꺼운 선 네.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좋고 네, 그래서 노란불에 있으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빨간불일 때는 안 된다. 아, 네, 네. 정확합니다. 네. 일단 이 초록 밴드, 이 초록불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노란색 구간에서도 뭐 상승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초록색 구간에서 이제 저희의 네이처 지표가 같이 등장을 했을 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네이처 지표는 어느 거냐? 이제 네이처 지표는 이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차트에 이제 매수 및 매도 타점을 이제 저희가 연구 및 개발을 해가지고 쉽게 표시해주는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제 지표 활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네. 이게 검은색 부분이고요. 네. 이 검정 부분도 있고 하얀색 부분도 있습니다. 이 초록색 구간에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이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빨간색 구간은 이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할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신호등 지표랑 네이처 지표를 이제 저희가 뭐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개인적 1대1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아무 분에게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좀 참고하셔서
지표 받아 가셔가지고 많은 수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저 지표를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요.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신호등 지표 그리고 네이처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께서도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 이 주춤하던 비트코인이 일단은 7만 달러 선까지 올라서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제시된 비트코인 차트와 이 이더리움의 상대 강도 지수 RSI 수치라고 하죠. 비트코인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 RSI는 특정 자산 가격의 상승 압력 그리고 이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책정해서 이 특정 자산의 과매수와 과매도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더리움의 RSI가 이제 강세로 접어들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비트코인에 몰렸던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약 56%를 기록했었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달 약 53%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ETF 관련 뉴스로 인해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한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네. 이제 투자되었던 자금들이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더리움에 이제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더리움이 따라간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는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쫓아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고점 갱신을 해주느냐 혹은 이제 이더리움이 조정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서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일본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일본 관점에서 큰 상승세가 유지 중인 모습이고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세가 또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일단 매수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상단 매물대 부근 70.7K에서 이제 72.8K 정도 구간까지 상단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은 하단부를 재차 이탈하고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저점 구간 매물대인 66.3K까지 재차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낮은 시간봉에서 이렇게 하락 반전 패턴인 어떤 걸까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디센딩 네, 트라이앵글. 정답입니다. 네.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네. 패턴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하단부를 이탈해 주는지 아니면은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세선을 타고 가격이 올라가 줄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이 상단 매물대 구간이 조금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여기가 최고점,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상단 매물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은 네. 아무래도 신고점 갱신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약간의 탐욕적인 모습과 이 정도 구간이면은 이제 뭐 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이익 실현이 나오는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이신 분들은 이제 70.7K 부근에서 73K 부근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두시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선 이절을 나가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일본 관점에서의 이동평균선 상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네. 이제 초록색 석인 5이동평균선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탈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파란색 선인 22평과 62이동평균선인 주황색 선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이 지금 응축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20고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승 추세는 강한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동평균선에 응축이 있으면은 뭐가 나와줄까요? 응축되다가 폭발?
맞습니다. 이제 네. 폭발이 나와주게 되는데 이동평균선의 응축 이후 폭발 그리고 22동평균선이 62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주었고요. 네. 고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2평 밴드 혹은 이 밑에 있는 62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네. 아무래도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조금 높은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인 71.9K를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최고점 부근인 73.8K 부분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지금은 하방 쪽으로의 시그널인 모습이나 이동평균선의 지금 배열 상태가 전배열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방 시그널은 조금 무시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단기 및 중기가 이제 고점 시그널을 해소하는 이제 과매도권이라든가 아니면 과매도권 근처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장기 보조지표 K선이 지금 막 과매수권을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해소 이후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준다면은 이 장기 K선이 과매수 구간에서 머물면서 페일러가 일어나는 즉 상방으로 폭발해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하방 시그널이 유지 중인 모습이기에 주요 지지 구간인 62동 평균선 그리고 62동 평균선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62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24시간 코인 시장이 돌아가고 또 이제 어제자로는 미국 시장이 좀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하시려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갈 때 어느 가격선을 좀 매력 있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단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1시간봉으로 내려와서 보게 된다면은 1시간봉에서는 약간 박스권의 형태로 큰 틀에서는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조금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일봉에서 설명드린 이제 하단 매물대인 67.3K 그리고 상단 매물대인 70.7K 구간으로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시간봉에서 단기 상승 추세선이었던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지금은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탈하고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242동평균선, 이 검정색 선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242동평균선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이 응축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응축 이후 하방으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네. 그다음에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단기는 이제 하방 시그널인 모습이고 네. 중기 및 장기는 이제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 가격대로 네. 따지면은 이제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는 68.6K에서 29가 이평인 69K 부근을 돌파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중기 보조지표 및 장기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올바르게 작용을 하려면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점 구간인 67.5K 부근을 지켜주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며 이 이동평균선 응축한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겠다라고 봐줄 수 있겠으나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하방으로의 폭발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67.5K 이탈 시에는 하단 매물대였던 66.3K 부근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까지 좀 짚어주셔서 비트코인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도 살펴봐야겠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테마 관련의 이 가상 자산들이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은 이 현물 ETF 내러티브로 강세를 보이며 이 큰 폭의 상승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데요. S-1 증권 신고서 승인이나 유입 데이터 등이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또 출시가 되면은 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업계는요,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수의 증가로 인해서 강세장이 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이더리움의 ETF 승인 관련 같은 경우에는 S-1 증권 신고서가 이제 메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에 관심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의 이 ETF 승인 관련이 이제 촉매제로서 이제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이제 네. 행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제성이 아무래도 좀 더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 좀 이따가 차트 가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이더리움의 차트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의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혹은 네. 이제 그리고 뉴스적으로도 이더리움의 차트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더리움 쪽에 가격이 많이 몰려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차트 넘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더리움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일봉 달러 차트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항 구간이었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폭발 이후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조정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가격 조정, 이 가격이 하락 쪽으로 진행되는 하락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시간 조정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지금 3,625불부터 3,950불까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해 주느냐 아니면 하방 쪽으로 이탈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갈지 아니면은 하방 쪽으로 조정의 방향성으로 흘러갈지를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5일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폭발 관점이 유지 중인 모습의 형태이다라고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의 응축 이후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준 모습은 아니지만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22동평균선이 62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주고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럼 박스권 하단부 부분을 이제 이탈하고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할 시에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상방으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급락 혹은 박스권 하단부 이탈 이후 저항받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할 지연정 네.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평 밴드 구간에서 20고가에서 저가 사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될 시 1차적인 진입 자리로서 분할 진입 자리로서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봉에서의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K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스코스가 등장을 하지 않았고요. 네. 과매수권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보조지표 상으로도 지금은 폭발이 유지되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네. 보았었던 상단 매물대인 3,950불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유무가 중요할 것 같고요. 3,950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 구간은 일봉에서의 전고점인 4,100불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유무를 네. 이후에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100불을 추가적으로 돌파해 주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인 4,600불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가격을 노려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가격을 잡아가면 좋을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시간봉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1시간봉 작도 관점이고요. 이 저점 부근, 매물대 하단 부근 터치하고 시작점을 이제 저점, 맨 처음 저점으로 작도를 해가지고 이제 파도기 형태를 그려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지만 재차 복귀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관점에서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네. 나와주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인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진행 시에는 3,950불 상단 매물대 부분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승 하단부 부분을 이탈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하단 부분에 매물대가 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매물대 가격 구간은 어디냐? 3,810불 구간이에요. 네. 그럼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을 이탈하더라도 3,810불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박스권 내부에서 또 작은 이런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될 모습이 높고요. 네. 그럼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언정 3,810불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관점은 유지 중인 모습의 형태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60이동평균선 및 구름대 부근에서 저희 네이처 지표 개구리 네. 및 용신호가 등장을 해주면서 지금은 가격이 상방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예요. 네. 근데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하방 기울기이면서 돌파를 해준 모습이지만 여기서 네. 22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 20 후행 스팬을 키고 보았을 때 네. 지금 가격 구간대를 유지해 주게 된다면은 3시간 후의 캔들에서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것이 예상되는 모습이고요. 그럼 네. 지금 구간에서 고가입형 부분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의 캔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차 분할 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3시간 뒤인 이제 12시 정도에서 20 저가입형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1차 진입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상단부 매물대 부분은 전고 부근인 3,950불 매물대에서 3,970불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이니까 이 점도 네.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폭발을 해줄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PM 코인 104.81% 상승하고 있습니다. 15.67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마일벌스 68.66% 상승하고 있습니다. 20.83원의 가격입니다. EVG 35.98% 상승해서 14.21원. 블로설이 25.17% 상승해서 11.0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펜시 24.7% 상승하고 있습니다. 25.6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미아 5.93% 하락하고 있습니다. 460원의 가격입니다. 프렉스쉐어 5.28% 하락하고 있습니다. 6,190원. 비트코인 캐시 5.23% 하락해서 65만 2,500원의 가격입니다. 랩트나인 크로니클 골드 5.04% 하락하고 있습니다. 113원으로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5% 하락해서 1,159원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EVG 35.02% 상승하고 있고요. 펜시 24.45%, APM 코인 104.29%, 블로설이 25.62%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일벌스 63.24% 상승하고 있네요.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있었던 우리 마일벌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다시 볼게요. 네, 마일벌스 65.8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48원으로 가격 만들고 있네요.
네, 마일벌스는요,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저들의 각각의 기업들의 마일리지들을 더욱 간편하게 MVP로 교환해서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해당 기업은요, 이 더욱 포인트를 블록체인과 결합시킨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김치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코드나 QR코드를 활용해서 결제 기능이나 기프티콘 구매 기능, 가맹점 정산 기능, 생체 인증이나 핀 코드를 활용한 이중 보안 등의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상자산 지갑 기능과 거래소 연동 기능을 추가할 거다라고 했어요. 또 네이버 페이와의 제휴 이슈, 이거는 오보로 판명이 났었죠. 하지만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방어가 되고 또 상승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일벌스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시작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거의 뭐 네. 50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었던 네. 코인이에요. 무서울 정도 아닐까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추격 매수가 들어간 부분들이 네.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이제 탑육에 휩싸인 상태의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넘어가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스적으로 인한 네. 펌핑이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이게 오늘자 제가 오전 시황을 남겨드릴 때 한번 잠깐 살펴봐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네. 네, 근데 그때 보았을 때에는 이 주봉, 이 19.96원부터 24.5원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매물대에서의 저항림을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분할 익절 나가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살짝 돌파하고 이제 매도세가 들어오는 형태의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네.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혹은 추격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작도적 관점에서 일단 큰 네. 이제 펌핑이 들어왔고 캔들 패턴이 약간 애매한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형 캔들 패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의 캔들 패턴. 위아래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줘서 네, 동일하게 힘이 개인 들어왔다고 볼수 투자자들 있죠. 네, 중간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뭐 틀린 해석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일단 정답이라고 한다면은 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매모호다. 네, 매수세랑 매도세가 이제 균등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의 이제 십자가형 모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캔들 패턴을 보기보다는 약간 중의적인 느낌의 캔들 패턴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일본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된 이후에 다음 네. 날짜 캔들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 캔들 패턴 이후 이제 뭐 영망지형 캔들 패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캔들 패턴 이후 이제 말아 올리는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조금 매수세 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겠구나, 매도세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겠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네. 일단 지금 캔들 패턴으로 해석을 보기에는 너무 큰 상승폭이 나와주었고 네. 너무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오. 같고요. 작도적 관점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느 네. 구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자 일본 캔들 패턴 마감이 상단 부근이 24.6원 정도 구간을 돌파 이후에 마감이 돼주는 게 올라가기에 베스트인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음봉 마감이 된다,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락받는 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왔을 때 신규 매수 관점은 어디서 잡아볼 수 있느냐? 상승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인 이제 11.8원 정도 구간으로 한번 가격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추세선이 의미가 있냐라고 보았을 때 네. 이전 4시간 봉으로 내려가 보게 된다면은 상단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 받고 가격이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난 홀딩 중인데 어떡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께서는 이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부근인 16.5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홀딩 관점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시간봉 부근에서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고점을 낮추는 쌍봉 형태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다르게 본다면은 이런 식의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승 추세선이 수렴의 하단부 부근을 이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손절 혹은 빠른 익절을 나가실 분들께서는 이 수렴의 하단부 가격 부근이었던 16.8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이익 실현을 고려해 보시기 것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꼼꼼하게 급등 코인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시간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오늘 급등 나온 코인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나도 지표를 받아서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를 누르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주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요. 랩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칠리즈 평단 170원입니다.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서 익절가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칠리즈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칠리즈 11.89%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7원으로 가격 만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칠리즈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큰 관점에서의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이면서 이전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넥라인 구간인 일단 184원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을 하기에 적절한 구간이었다. 네. 이 구간은 왜냐하면은 돌파 이후 지지를 받는 걸 뭐라고 하죠? 돌파 이후 리테스트. 네, 정답입니다. 네. 리테스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기에 올바른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평단이 좋으신 만큼 입절을 어디서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고요. 네. 일단 적절한 이제 입절 구간 목표가라고 한다면은 이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상단부인 217원 정도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전 캔들 꼬리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하단 구간 가격으로 따지면은 214원 정도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18원 정도 구간까지 네. 저항 유무를 체크하시고 이쪽 구간에서 분할 익절 이후 홀딩 혹은 이제 전부 익절을 하시면서 추 차트의 움직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0 및 60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응축 이후 상방으로 가격이 돌파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급락 혹은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는 형태에서 이 응축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 쪽으로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관점에서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시게 된다면은 로스를 이 지지 구간이었던 182원 정도 구간에다가 이제 이익 실현을 걸어 주시고 나머진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이제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조지표의 네. 보조지표의 방향성은 상승 방향성이고 네. 이동평균선이 응축 이후 지금 상방으로 저항권을 돌파해주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름님께서 이제 익절하실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 칠리즈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질문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올라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그레이시 평단 낮춰서 95, 빅타임 574, 울트라 226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그레이시부터 현재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레이시 15.6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7.24원에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그레이시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레이시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매물대 네.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전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이탈하면서 넥라인 구간이었던 94원, 94.4원 정도 구간이 네. 조금 중요한 넥라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온라타님께서는 150 네. 이상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덧붙여 주셨네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상승 관점을 이제 크게 보고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일봉에서 조금 전고 지점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한번 좋습니다. 언급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단기적인 매물대인 94.4원에서 이제 88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가격이 성공적으로 돌파해 주려면은 이 상단부 구간인 94.4원 구간 돌파 유무가 조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선을 상단 돌파해주고 리세트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94.4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말씀하셨던 네. 일봉 전고점인 133원부터 이제 143원 이쪽 네. 구간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이 저점 부근인 59원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62평 및 구름대를 성공적으로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62평 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고 네. 이 구름대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일봉상에서는 저항 구간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항 구간까지 올라타님이 여기에 남자는 뭐다 돌파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올라타님 네. 빨간 저 구름을 돌파해 줘야 될 텐데요. 네. 네.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30에서 143원 정도 구간까지도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한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끼고 보았을 때 보조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형태예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이 매물대 구간 돌파 혹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면서 가격이 차트가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면서 나머지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올라와 줄 것이고요. 네. 성공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올라가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22동 평균선과 만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홀딩 관점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인 아까 매물대 상단 평단가 근처인 94원 혹은 95원 구간을 돌파해주는 유무가 제일 중요하고요. 95원 구간에서 정을 받고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의 응축함에 따라서 이 박스권의 형태가 추가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올라타님께서 그레이시 꼭 돌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종목 빅타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타임 먼저 가격 보러 갈게요. 네, 0.35% 하락하고 있는 빅타임입니다. 282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올라타님께서는 빅타임 574원으로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네요. 현재 빅타임의 차트는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이 저항 구간이었던 하락지나 상단부를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상단 매물대 부근인 315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주고 지금 네.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이 상승 추세선 네. 이렇게 작도를 한다면은 상승 추세선 하단부 부근인 250원 부근이 하락 채널 상단부 리테스 구간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250원 정도 구간을 이탈해주지 않는 한 네. 상승 관점은 유지되는 모습의 차트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이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고가 이평 돌파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상반기 일기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임을 진행을 네.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62동 평균선 및
이 구름대 선행스팬 원선 저항 구간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62이동평균선을 이제 성공적으로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 주어야지 다음 네. 저항 구간인 122이동평균선 및 선행스팬 투선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조표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 및 중기는 이제 하방 시그널이고요. 장기 보조지표는 K선이 상승 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방 쪽의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인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으나 네. 이평선의 배열 상태가 지금은 역배열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신저점 구간인 213원 구간을 이탈해 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도 213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고려하신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라타님께서는 빅타임 속이 쓰리다, 소주 5병 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울트라까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현재 올라타님께서는 226원으로 가격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가격 먼저 볼게요. 네, 울트라 3.39% 상승하고 있네요. 244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울트라 현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빠르게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네, 바로 가격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10원 구간 수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네. 근데 약간 수익 중이셔서 좋은 관점이지만 네. 지금 상승 하단부 부근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재차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구간 가격이 어디냐? 260원 선이기 때문에 260원 선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구름대 및 62이동평균선의 저항이 예상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260원 구간에 62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 돌파 실패 시 단기간 내로는 돌파가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저항 시에는 지금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 유무 체크 이후 익절을 나가는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올라타님께서 이제 힘든 종목도 있고 또 좋은 종목도 있으니까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주브 투데이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솔라나 차트, 솔라나 코인이고요. 솔라나 또 한 여성만 노리시는군요. 우리 솔라나 가격 먼저 빠르게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0.98%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만 6,7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솔라나인데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왜 가지고 오셨는지 빠르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이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의 차트 코인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왜 좋냐면은 이제 하락 채널 구간을 네. 돌파해 주었고요. 이 상승 추세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제 이제 티라노님이 설명을 드렸을 때 방송에 설명을 하실 때 이 22만 5천 구간이 매수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지금 익절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포지션에 물려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상승 추세선 하단부 부근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은 이어나가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하락 추세선을 약간 애매하지만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세선 작도를 하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제일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고요. 네. 그럼 이 구간인 상단부 부근인 24만 9천 원 선을 이제 터치할 때까지는 홀딩 관점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 매물대인 23만 7,500원 부근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은 이어나가시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24만 8,500원 정도 구간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봉에서의 지금 이동평균선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이동평균선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20, 60, 120 이동평균선이 응축을 해준 모습이고요. 네. 이평의 응축 저항 구간인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5만 7천 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되게 된다면은 네. 전고점인 30만 원 선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코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래퍼처럼 랩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렇게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고민 해결은 히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네, 내일 뭐예요? 내일 보관하는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